자, 이번에는 빛의 이중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8번 보도록 할게요. 광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금속에 비추는 빛의 진동수가 한 개의 진동수 이상이면 전자가 튀어나온다. 빛의 진동수가 한 개의 진동수 이상이면 전자가 튀어나온다. 요 부분을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면은 그 광전효과 이론 설명한 부분이 있죠. 그거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려고 하면 어느 정도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진동수가 한 개의 진동수고요. 그 이상이 돼야지만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광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빛의 최소 진동수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금속에 갇혀 있는 전자를 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 금속마다 그 전자를 구속하고 있는 힘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금속 종류에 따라서 빛 최소 한 개의 진동수 또는 1의 함수가 달라집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식 보세요. 이거는 비춰주는 빛을 말하고요. 요거는 튀어나온 전자, 광전자라고 하죠. 그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요거 W는 그 튀어나오게끔 할 수 있는 그때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하고요. 이 W를 1 함수라고 하고 1 함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HF0. 그래서 FH는 한 개의 진동수, 한 개의 진동수 요위 전자를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의 그 한 개의 진동수는 요 F보다는 커야겠죠.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요게 양수이기 때문에 HF는 W보다 크다. 반대로 HF는 HF0 한 개 진동수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있어야지만 광전 효과가 일어나고요. 3번. 광전자가 가질 수 있는 운동 에너지의 최대 값은 빛의 세기가 아니고 진동수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4번 광전 효과 실험 결과는 빛이 입자라는 성질을 입증하는 거였죠. 자, 다음은 463번. 어떤 금속의 한 개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큰 빛을 쏘고 있대요. 빛을 비추는 즉시 전자가 한 개 진동수보다 빛의 진동수가 크면 빛을 비추는 즉시 전자가 방출됩니다. 그 다음에 세기가 약하면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전자가 발견된다. 세기가 약하면 처음에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았다면 시간이 지나도 전자가 방출되는 일은 없습니다. X고요. 3번 빛의 세기가 셀수록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아까 위에서 식에 HF는 EKW가 있었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요거죠. 요거. 그런데 이 EK 이거는 일정한 값이고 일정한 값 어떤 금속에서 일정한 값이고 그러면 요 EK를 결정하는 건 앞에 게 결정하겠죠. 앞에 게 커지면 운동 에너지도 커지고 앞에 게 작아지면 운동 에너지도 작아지고 그러면 HEK를 HF가 결정하는데 H는 플랑크 상수죠. 그러니까 결정하는 건 진동수 F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가 아니고 진동수가 셀수록 빛의 세기는 뭘 많게 하냐? 광전자의 수가 증가해서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진동수 증가는 EK 증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고 세기의 증가는 전류의 증가를 말하는 겁니다. 전류의 증가는 같은 시간 동안에 전자가 얼마나 지나갔냐, 광전자의 숫자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이번에는 466번.
자, 현미경과 광학현미경인데 이 부분은 이 그림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눠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광학현미경을 설명드릴게요. 광원이 있고요. 광원에서 빛이 나옵니다. 빛이 렌즈와 거울에 반사돼서 위로 올라가게 되고 시료가 있고 시료를 통과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시료, 관찰할 물건의 아래쪽에서 빛이 올라와서 통과하면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2차원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요. 주사전자현미경을 보세요. 주사전자현미경도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전자가 삥 하고 발사가 돼서 관찰하고 싶은 물질에 딱 닿았어요. 그때 반사된 빛을 추정해서 화면에 표시하는 걸 주사전자현미경. 겉에 표면에 있기 때문에 3D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투과 전자현미경은 광학현미경과 같이 투과된다는 거예요. 투과. 자, 전자총을 빵 쏘면 아래 관찰할 물건을 지나게 되죠. 그 지난 빛이 여기 스크린에 맺힌 걸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여기 있는 맺혀져 있는 물질을.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 그림 꼭 기억해 두시고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광학현미경은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거기 때문에 가시광선을 이용해야 되고요. 주사전자현미경은 물체의 표면을 잇는 거잖아요. 표면의 3차원적 구조를 알기 위해서 금속 코팅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투과 전자현미경은 투과하기 때문에 광학현미경과 동일한 2차원적 물체를 볼 수 있고요. 다만 광학현미경보다는 훨씬 더 높은 배율로 물체를 관찰할 수 있죠. 자, 다음은 467번. 물질파에 대한 설명이래요. 물질파, 드브로이 물질파. 빛이 회절 간섭하는 것은 파동성을 나타낸다. 맞습니다. 빛의 직진, 그 다음에 반사, 굴절, 회절, 간섭 등등의 성질이 있겠죠. 여기에서 회절과 간섭, 반사, 굴절은 파동성으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직진, 반사, 굴절은 입자성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에 적혀있는 회절하고 간섭하는 것은 빛의 파동성 맞고요. 2번 움직이는 물체의 입자는 입자성뿐만 아니라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 드브로이가 생각했던 거죠. 그게 여러 가지 실험으로 밝혀졌고. 3번 전자의 속력이 2배가 되면 파장도 2배가 될 것이다. 아래쪽에 적어놨는데 드브로이 파장은 운동량분의 그 프랑크 상수였죠. 근데 운동량은 mv 질량 곱하기 속력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속력이 2배가 늘어나면 드브로이 파장은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471페이지 1번. 이번에는 파동의 성질만 갖는다라는 가정을 했대요. 그리고 가나다를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가를 보시면 세기가 큰 빛은 진동수가 작아도 나오는 에너지가 크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나오는 에너지는 세기랑 관련이 있냐, 진동수랑 관련이 있냐를 물어보는 거였고, 금속에 비추는 빛의 진동수가 한 개의 진동수보다 작아도 빛을 오랫동안 비추면 파동 에너지가 쌓여서 광전자가 발출해야 된다. 파동 에너지가 쌓여서 광전자가 발출해야 된다. 이런 거는 성립하지 않죠. 일단 한 개의 진동수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쌓여서 방출되지 않고요. 즉시 방출됩니다. 4번 금속에서의 빛을 비추면 금속 내부의 전자가 흔들리면서 얻는 과정이니까 방출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다. 그런데 바로 방출된다는 거죠. 그걸 짝지으면 기억에 진동수가 한 개의 진동수보다 큰 빛을 비추는 즉시니까 즉시는 요거 디귿과 관련이 있겠죠. 걸리는 시간. 니은 금속의 진동수가 한 개의 진동수보다 작은 빛을 아무리 오래 비추어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금속의 진동수가 한 개의 진동수보다 작으면 아무리 오래 비추어도 방출되지 않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에너지가 쌓여서 방출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나에 대한 실험 결과고요. 디귿 금속에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와는 관계가 없고, 빛의 세기와 관계없다는 것은 여기 세기가 에너지에 관계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 가번과 D번이 연결하면, 디귿번이 연결하면 되겠죠. 자, 다음은 472번 광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기억. 한 개 진동수 이상의 빛이라도 세기가 약하면 방출이 됐었죠. 세기가 약하더라도 광전자 방출은 진동수가 결정하는 겁니다. 니은. 빛의 진동수가 한 개 진동수보다 작으면 뭐가 안 일어날 텐데 금속에 오랫동안 비추면 광전자가 방출된다. 에너지가 쌓여서 방출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땡. 디귿. 광전자 한 개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 네. 아까도 계속 적었죠. 이렇게 고정된 값이니까 진동수는 운동 에너지와 비례한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476번입니다. 476번. 자, 광전 효과에 대해서 옳은 것을 보도록 할게요. 실험 결과 빛의 입자성을 말하는 거 맞죠? 광전관의 음극에 한 개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 빛을 이렇게 비추면 금속 표면에서 밖으로 전자가 튀어나온다. 맞죠? 전자가 튀어나오는 걸 통해서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디귿. 전압을 0보다 크게 하면 한 개의 진동수보다 작은 빛을 비추었을 때 전류가 흐른다. 전압을 0보다 크게 하면 한 개 진동수보다 작은 빛을 비추었을 때 전류가 흐른다. 한 개 진동수보다 작은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디귿은 땡. 그 다음에 477번. 자, 금속판에 단속광을 비춰서 광전자를 방출시키는 거래요. 자, 여기 최대 운동 에너지 EK를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HF는 EK 플러스 W. 자, 진동수 F0일 때 E0였대요. 진동수가 운동 에너지를 결정한다고 했죠. 진동수가 다음에도 F0였는데 이번에는 기억번을 선택을 했겠네요. 진동수의 변화가 없으니 여기도 똑같이 위의 칸이랑 동일한 E0 형태일 겁니다. 근데 세 번째에서는 1.5 F0가 나왔죠. 평소보다 1.5가 크다는 뜻입니다. 최대 운동 에너지를 늘리게 하려면 F0, 1.5 F0의 진동수를 가질 때 1.5 E0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E0이다. 니은번은 E0보다 크다. 1.5 크다.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전류를 말하고요. 이 전류는 빛의 세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전자 수는 방출되는 광전자 수는 1과 1을 비교했을 때 세기에 비례하니까 2번이 되겠죠. 같다가 아니고 얘가 큽니다. 자, 또 나온 두부로의 파장. 이번에는 에너지가 4배가 됐대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mv의 제곱에 의하면 이게 4배가 돼. 질량은 그대로인데 4배가 되려면 이렇게 변하려면 2분의 1 m 2v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속력은 속력은 2배가 늘어났죠. 2배가 늘어나면 속력과 파장은 반비례니까 2분의 1 제로 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485번입니다. 자, 금속판에 전자선을 쪼으면 형광펜에 생기는 무늬를 관찰한 내용이라고 해요. 전자선은 전자기파이다를 알아보려고 하는 실험이 아니죠. 전자는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 네, 파동 여기
회절문이거든요. 그래서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 빛은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 빛과 관련되지 않고 물질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이 드브로이 파장 비율인데요. 이거는 6대 1이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488번. 이번 데이비슨 거머의 실험이죠. 자, 전에도 말했지만 니켈이라는 금속 표면에 들어간 전자촉은 사방으로 펴져야 되는데 각도가 50일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대요. 이건 뭐냐라는 겁니다. 컴퓨턴 산란 현상이다. 아니죠. 컴퓨턴 산란 현상은 어떤 입자를 넣었을 때 입자를 쏘면 나중에 이렇게 여기 호텔 그게 아니고요. 컴퓨턴 산란은 당구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구공. 당구 치는 거와 동일하게 충돌을 딱 했을 때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운동량으로 다 계산이 가능하다. 이게 컴퓨턴 산란입니다. 우린 배우지 않았지만. 2번. 나의 모습으로 전자가 회절. 네, 전자가 회절에 의해서 이러한 무늬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회절되고 간섭에 의해서. 3번. 세타가 50도일 때 전자가 상쇄 간섭이 아니고 여기 많이 모였다는 것은 보강 간섭을 말하는 겁니다. 4번. 이 실험으로 전자의 파동성이죠. 파동성. 회절 자체가 파동이니까. 5번. 전자총에서 나온 전자의 속도가 빠를수록 실험 결과가 잘 나타난다. 속도가 빠르면 파장이 작아지겠죠. 파장이 작아지면 회절이 파장이 커지면 실험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파장이 작을수록 잘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이 실험은 톰슨이 X선과 전자가 동일한 파장에 있을 때, X선과 전자를 동일한 파장에 있을 때 같은 회절 무늬가 나타난다는 걸 밝혀낸 실험입니다. 회절이기 때문에 입자는 전자를 띠고 있다. 전자를 띈지 안 띈지 모르죠. 전자긴 하지만 아직은 모릅니다. 입자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퍼져나가겠죠. 금속박은 원형 슬릿 역할을 한다. 만약에 슬릿이 가는다란 관이 슬릿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를 통과하면 스크린이 이렇게 있으면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근데 이게 슬릿을 통과한 다음에는 슬릿의 좁은 쪽이 아닌 길다란 쪽 있죠. 그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회절 무늬가 이렇게 보이진 않죠. 하나의 이렇게 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원형으로 보였다는 것은 회절을 할 때 여기 구멍이 동그라미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속박은 원형 슬릿의 역할을 해서 여기 360도로 퍼뜨리게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기말고사 관련해서 문제풀이는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나 이론 같은 것들을 한 번 볼 때 좀 오래 걸리는데 2번, 3번 볼 때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시험까지 파이팅해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